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축구 승부패 토토 18회차 축생픽 및 독식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최종픽은 일단은 제 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배당을 보지 못하고 해외 배당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축생픽이랑 독식픽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좌측이 축생픽, 그리고 우측이 독식픽인데요.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 크리에이터, 유튜버 분들 거도 참고를 하고 이런 패턴 부분, 그리고 이번에는 또 날씨,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고요. 그래서 약간 정배와 역배가 어느 정도 좀 적절히 섞인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적중률 자체는 축생픽이 지금까지 해왔을 때는 제일 높긴 합니다. 근데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액으로 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독식 위주로 조금 베팅을 하는 그런 역배 위주로 정배를 가져갈 건 가져가지만 보통은 역배 위주로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최종 픽과 축생픽, 독식픽 이렇게 세 개의 픽이 있는데 이번 회차는 정배대회에 좀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최종 픽 위주로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 회차는 역배 위주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독식픽 이번 회차는 조금 적절히 좀 섞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축생픽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참고고 본인만의 픽을 조금 제 생각과 다른 것을 굳이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제 생각과 비슷한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 이 최종 픽과 조금 비교를 하셔서 좀 조합을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축생픽, 독식픽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최종 픽에서도 영상에서 조금 설명드렸던 이 패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이 패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패턴을 좀 참고를 해서 이 축생 픽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두세 회차 동안 이렇게 일어났다면 저는 참고를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5회차 연속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. 일단 1번과 7번 정배가 없습니다. 지금 재개 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그가 재개 후에 다 기준이고요. 1번 이번 회차는 이제 울산현대 경기고요.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헤르타 베를린 경기입니다.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정배 또는 무승부, 완전한 이변, 역배가 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8번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만 정배가 떴고 그 이후부터는 무승부, 그리고 정배 그리고 무승부. 이번 회차에서는 정배 차례입니다. 그리고 재개 후에 다들 뭐 아시다시피 홈 승률이 좀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재개 후에 무관중이기 때문에 홈팀의 그 회차 기준으로 홈승이 5경기 이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. 최대가 4경기 이상 홈승이 나왔습니다.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축생픽부터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번과 7번 제가 정배가 뜨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좀 지었고요. 그리고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율 자체가 전북현대 쪽에 조금 몰려져 있죠. 이 두 경기를 봤었을 때. 그래서 저는 사실 최종픽에서는 울산현대를 정배로 가져가고 두 번째 경기 전북현대를 좀 무승부 쪽으로 최종픽에서 가져가 봤었는데 일단 계속 이변이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또 타 크리에이터 분들도 조금 많이 이 경기를 좀, 이 역배 쪽으로, 이변 쪽으로 좀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경기 자체도 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왔었을 때 어느 정도 빌드업이나 이런 그 패스 플레이를 좀 하는 울산현대의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봤었을 때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다만 이 울산 형대가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또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성남의 이런 그 제공권, 수비에서의 제공권을 봤었을 때는 이 세트피스에서의 정승현, 그리고 볼트위스, 그리고 주니오의 한 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사실 이 경기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진 않지만 패턴 때문에 좀 이변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.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동일하게 또 울산 현대가 그래도 패배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
만약에 이 경기 지우시지 않는다면 승부 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를 이변을 가져갔기 때문에 2번 경기 정배를 가져갔고요. 이거는 좀 저는 전북현대가 인천 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1번을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2번 경기 정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경기는 동일하게 포항의 상주의 패로 가져갔고 일단 뭐 두 팀이 봤었을 때는 조금 무승부는 없을 것 같아요. 두 팀 다 지난 시즌에 무승부가 많았었던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좀 배제한 승패 쪽으로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승패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물론 비가 왔었을 때 그런 날씨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 상주 상무의 그 사이드가 좀 불안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 포항이 충분히 팔라시오스나 이강용기나 송민규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경기는 최종픽에서 지웠죠. 승무패를 다 지웠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 조금 이변으로 좀 보이는 경기이긴 해요. 일단 이 경기는 좀 특이한 게 배당이 좀 변하기도 했고요. 또 하나는 해외에서는 이제 수원이 정배인데 국내에서는 강원이 정배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알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시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 앞선 경기들에서 지웠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. 볼프스부르크. 저는 이 경기 최종픽에서는 무승부 쪽으로 가져갔었는데, 이 배당 자체가 좀 승에 너무 좀 가까운 배당이어서, 이 배당을 봤었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또 들긴 하고요.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긴 한데,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볼프스부르크의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슷한 두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볼프스부르크의 승을 가져갔고요.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제가 최종픽에서 도르트문트 단통승을 가져가긴 했었는데 좀 계속 좀 걸리긴 해요.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이 홀란드가 빠지고 나서의 그런 결정력에서 좀 답답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도르트문트가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. 위험한 장면들을 봤었을 때는 디셀도르프가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한번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디셀도르프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도르트문트가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었을 때는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로 가져갔고요. 7번은 사실 지우지 않는다면 승패 쪽으로 좀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두 팀의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요.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 상대가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추가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좀 승패로 나눠지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 배당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는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무승부 쪽이 좀 의외로 많아요. 그 해외 배당 기준으로 승과 무승부가 좀 많기 때문에, 저는 일단 승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, 이 승패로 가지 않고 지운 이유는 이 배당 자체가 무승부도 좀 많이 뜨는 배당이기 때문에 해외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,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웠습니다. 8번 경기.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, 이번 패턴 자체가 승리할 그런 패턴이긴 한데 사실 뭐 승 쪽보다는 경기력 자체는 무승부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렇지만 쾰른이 이런 그 코르도바나 우투 선수가 부상 없이 있고, 또,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안드리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을 해서, 일단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 득점을 했는데, 또 옐로 카드를 받아서 또 경고 누적이 돼서 이번 경기 또 출전을 하지 못해요. 근데 안드리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에서 차지하는 역할 자체가 크기 때문에, 베를린 자체에서 안드리 선수가 또 나오지 못한다면, 저는 이 패턴도 그렇고, 경기력도 그렇고, 캘른 승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홉 번째 경기.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파드보른의 패로 갔고요. 이 경기 무승부도 좀 폴더 여유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받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무승부와 패 중에선 저는 패배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18위와 17위 꼴찌 팀과 꼴찌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팀의 맞대결인데
무승부는 두 팀에게 다 좋지 않아요. 무승부는 두 팀에게 다 좋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최근에 수비적으로 안정이 조금 되어가고 있는 브레멘이기 때문에 파더블은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10번째 경기. 제가 최종픽에서는 조금 이변으로 봐서 좀 승무로 갔었는데, 일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미넨 자체가, 컵대회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어요.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고, 완전히 풀 멤버로 왔고, 또 이번 경기는 밀러와 레반도프스키가 출전을 하지 못해서,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고, 좀 지우고 싶은 경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, 저는 그래도 미넨이 물론 승점적으로 도르트문트와의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하더라도 저는 미넨이 안정적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잡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반대로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플레 선수가 없는데 이 플레 선수가 저는 글라드바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또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도 다음 주에 또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. 그 주중에 경기가 있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글라드바흐가 남은 일정들이 뭐 파더보른이나 이런 볼프스부르크 상대적으로 미넨보다는 쉬운 상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 참고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글라드바흐가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미넨은 사실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글라드바흐가 오히려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글라드바흐는 이 경기 로테이션 돌리고 주중 경기를 좀 잡기 위해서 그 경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글라드바흐가 상대적으로 미넨 상대로 이 풀 멤버로 나왔을 때도 이 미넨을 잡지 못하면 이 주중 경기에서도 조금 위태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챔피언스 리그권을 따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중 경기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글라드바흐 입장에서.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단통승으로 갔고요. 11번 경기. 저는 사실 이 경기 대구의 패로 좀 서울 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. 그 이유는 일단 서울이 지난 경기 전북에게 대패를 했죠. 이런 대패를 했었을 땐 그 다음 경기에 조금 이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구가 사실 뭐 강팀이라고 보긴 어렵죠. 뭐 울산을 만났다면 이제 울산 쪽으로 사이드로 봤었겠지만 대구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서울이 좀 이런 그 지난 경기에서 그 서력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또 온다면 이런 비가 왔었을 때 그 대구의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트피스 한 방에서의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서울이 최근에 워낙에 좀 좋지 않고 대구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12번째 경기. 이 경기는 부산이 첫 승을 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, 또 광주가, 좋아하는 그런, 본인의 팀의 그런 축구는 그런 역습에서의 한 방인데, 그런 역습에서의 한 방이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, 이런 부산이 광주 상대로 또 라인을 그렇게 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른다면, 라인을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면 광주의 그런 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, 또 말씀드렸던 미드필더에서의 그런 측면 보호가 광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 공간들을 이제 이동준이나 김병호 선수가 충분히 노려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. 13번째 경기 마인츠 대 아우크스부르크. 사실 저는 이 경기 상성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사이드로 좀 가고 싶었는데 타 크리에이터 분들의 패턴이나 아니면 타 크리에이터 분들은 대부분 마인츠 사이드로 보고 있고 또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승패 쪽으로 만약에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쪽이라면 승 쪽에 조금 더 이제 참고를 해서 제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더 참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키송의 한 방도 있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인츠가 승리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마인츠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4번째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독시픽에서 이변을 가져가고 그냥 14번 경기는 일단 정배로 가져가는 게 샬케의 최근 경기력을 봤었을 땐 정배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. 자, 독식픽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독식픽은 일단 제 생각대로 울산은 정배, 그리고 전북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가져갔고요. 인천의 승을 보지 않는 이유는
전북이 뭐 한 3명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인천 상대로 질 것 같진 않아요. 최근에 경기력을 봤었을 때. 그래서 무승부로 가져갔고요. 세 번째 경기,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고, 제가 초반픽부터 해서 지금 상주승을 하나도 안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상주승을 독식픽에서 가져갔고요. 수원 삼성 경기는, 이 경기는 좀 아무래도 독식픽이다 보니까 이변이 나온다면 수원 삼성의 승, 그리고 또 배당 자체가 수원 쪽을 좀 많이 가르켜요.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땐 수원의 승을 한번 가져가 봤고요. 5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봤습니다. 이변으로 봤고 5번과 7번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. 한번 이변으로 프라이부르크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추천을 드리는 건 승무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독식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. 그리고 6번은 정배로 가져갔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변을 보고 이변이 많이 나온다면 이변을 봤었을 땐 무패인데 무승부와 패 중에서는 무승부의 확률보다는 승패 쪽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 봤고요. 8번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일단 뭐 축생픽에서 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. 9번 경기도 좀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무승부를 가져가 봤고요. 10번은 동일하게 정배로, 그리고 11번은 승패 쪽으로 가져갔고, 이 패턴상으로 무승부가 지금 안 나올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승패로 가져가 봤고요. 1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정배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무승부가 많아서 이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. 13번째 경기는 제 생각대로 그냥 아우크스부르크가 승패로 만약에 나눠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좀 보고 싶고 이 두 팀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또 이 두 팀 중에 지는 팀은 좀 강등권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이 객관적인 전력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조금 더 좋다라고 봐서 이렇게 패를 가져가 봤고요. 14번 경기는 도저히 샬케 승은 가져가기가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지우시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 쪽으로 가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 그리고 축생픽과 독식픽까지 공유를 마쳤고요. 이번에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당첨금이 굉장히 또 높은데 좀 고민을 많이 한 회차인 것 같아요.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당첨금도 높고, 좀 경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런 확실한 경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회차였는데,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이 방송을 보신 그런 구독자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좋은 주말 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